오늘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당의 주체적 건축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본영기를 이뤄나가자를 보내주신 때로부터 열돌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주체 건축의 기본 원칙이 명시된 이 역사적 서한은 우리의 건축을 철두철미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회주의 건축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계약기를 펼치기 위한 건설혁명을 추동하는 불멸의 대강입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전체 건설부문 일꾼들과 온 나라 인민은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용도력으로 건설의 대본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8일 정말 제1차 건설부문 일꾼 대강습에 참가해서 경야는 총비서 동지 그 역사적인 서한을 그 격정석에 받았던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을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라고 하시면서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 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대중의 취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인민들이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 바로 이것이 지난 10년간 이단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창조물들에 간통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척도였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새로운 비약의 연대를 펼쳐나가는 데서 건설부문 사업을 중시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지난 10년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용도하셨습니다.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눈비 내리는 궂은 날에도 건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가르쳐주신 건설 방향과 방도들은 건설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게 한 불멸의 지침이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건축 설계는 건설의 선행 공정이며 작전도라고 하시면서 건축 설계 부분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가업과 방도들도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건축가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띄워주시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자료들도 내려보내주시고 또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선수 구림까지 구려가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군한 아래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신 문수물리장 형성안만도 113건, 여명거리 형성안은 1312여 건, 그리고 삼전시 형성안은 무려 1만 1360여 건이나 됩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고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건축물들은 먼 훗날에도 편리상으로나 건축미학적으로도 손색이 없이 완전 무결해야 하며 사회주의 문명국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이었습니다. 건설을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는 만년대계의 애국위협, 인민들을 사회주의 문명으로 선도하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으로 내세운 당중앙의 독창적인 건설 사상과 탁월한 용도에 의해서 온 나라의 건설 혁명의 불길이 고세차게 타오르고 현대적인 새 거리들과 노동당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말 그 새로운 주체 백년대는 수도건설의 새 전기가 펼쳐진 그 격동적인 나날들이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어마시대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 건설 작업은 철두철미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대기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설은 다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인민들이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절대로 두치지 말고 강하게 추진시킬 때 대한
경리하는 청주동지 순간 뜻에 또 받들려 송화거리와 화성거리를 비롯한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일도서는 기적이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주치의 건축 강령을 마련하시고 불면불위의 애국 헌신으로 건설의 대본영기를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사회주의 내저국 우리 인민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는 것을 지난 10년간에 창조된 새로운 건설 역사가 뚜렷이 실증했습니다. 나날이 개와 발전하는 건설의 대본영기와 더불어 우리 조국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것이며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건대가 항일의 전구들이 오려있는 항일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발걸음도 드높이 백두의 천고 밀림을 계속 누벼나가고 있습니다. 해우 앞에 공화국기와 청년동맹 깃발을 폴폴 휘날리며 영기백배 행군길을 다구치고 있는 답사인군 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녹과 백두의 혁명정신을 만장약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해갈 굳은 의지가 어려 있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 백두산 정신, 빨치산의 역사야말로 세대와 세기를 이어 지켜가야 할 우리 혁명의 명맥이며 억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만년 제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답사인군을 타구치온 답사인군 대원들은 삼지연시에 도착했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치의 45, 1956년 6월 백두산해로의 첫 답사길을 개척하시던 역사의 나날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삼토공 귀틀집을 찾았습니다. 삼토공 귀틀집을 돌아보면서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다져주시고 삼지연 지구를 인민의 낙원으로 전전시키실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인민사랑의 헌신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친설 밑에 일행 천리 존술로 대낮에 통과한 간무경비 도로를 따라 보무당당히 행군해서 삼지연 혁명 전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삼지연 대기념비와 부주제 군상들, 삼지연 못가의 혁명 사적들을 돌아보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며 강도 일대를 때려보시고 조국 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 업적과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해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 열렬한 조국의 애를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충실성의 전통을 연대와 세기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하여 그 어떤 성지 풍파 속에서도 오직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토신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도 억세게 준비해갈 불같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인건대는 백두의 연봉들이 오려있는 항일혁명 선열들의 순관록과 정신을 체감하며 발걸음도 드높이 행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을 받아하는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온 나라 인민의 열렬한 축하의 마음이 수도의 거리들에 차넘치는 속에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이 뜻깊은 평양 참관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개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마련하시고 연대기를 이어 자주강국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신 절세 위인들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승기념관 참관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주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인민의 행복과 새 세대들의 밝은 미래가 활짝 꽃피어날 수 있었음을 가슴 깊이 절감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새세기 주민학습의 대전당이며 최신 과학기술 보급의 고점인 과학기술 전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무에 맞게 건축미가 독특하고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국보적인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과학기술 전당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대회 참가자들은 미제와 일제,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적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전시물들을 보며 혁명의 계승자들을 투철한 계급의 존귀투사들로 키우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금 자각했습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은 평양교회극장에서 종합교회 공연을 관람했으며 류경원과 창광훈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은 평범한 어머니들의 삶을 영광의 단상에서 빛내주시고 고듭되는 사랑과 운종만을 베풀어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운동을 가슴 뻗듯이 체감하며 평양 체류의 나날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어머니당의 은혜로운 사랑 속에 사립원 학생 교복 공장이 훌륭히 개건돼서 준공했습니다.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우리 당의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당중앙의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에서는 학생 교복 공장 건설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틀어지고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적극 내밀어 공장 개건 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석했습니다. 황해북도 당위원회 비서들인 문창일 동지, 김석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공장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는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선일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당이 숭고한 후대관을 종이받들어 원아들을 나라의 요건으로 키우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일꾼들 속에는 교육성 처장 오덕 동지도 있습니다. 평양 초등학원과 평양 중등학원의 교실들과 실험 실습실들을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는 데 적극 기여한 그는 평양 초등학원과 평양 중등학원을 본보기로 해서 전국의 수십 개 학원들에서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원아들의 학과 실력과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초장 동지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아들의 친부모가 되어주신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의 그 어깨 위에 실린 짐을 바로 우리가 덜어드려야 한다. 경의하는 청취자 동지께서 그 원아들 속에서 과학자도 나오고 군인도 나오고 영웅도 나와야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 교육자들이 그 미래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장 동지에게는 명절날이나 휴식일이 따로 없습니다. 명절이나 휴식일이 되면 늘 학원에 나와 우리 원아들과 함께 지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원들과 일꾼들은 초장 동지가 항상 원아들에 대해서 관심하고 돌보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심정으로 원아들을 돌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당에서는 제13차 전국 교육일꾼대회와 제14차 전국 교원대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 행사들의 조를 불러주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안겨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자면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원아들을 풍부하고 깊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 품성, 건장한 체력을 지닌 나라의 역군으로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데 저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수십 년간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면서 원아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선생님으로 정답게 불리고는 평양애육원 원장 공운교원 최송란 선생님입니다. 여러 차례나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원아들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을 훌륭히 키워야 한다고 당부하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말씀을 단위 사업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원장 선생님은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교양 사업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 선생님의 하루 일과는 아침 식사 원장 시간부터 선생님의 하루 시작된다고 일과는 말했습니다. 원아들의 아침 식사 정령과 건강 상태, 심리 변화를 세심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교양원들의 자질이 높아야 원아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친어머니의 사랑과 정으로 원아들을 돌봐주도록 교양원들에 대한 지도와 요구성을 보다 높이고 있는 원장 선생님은 그들이 높은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교육자들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나날에 이곳 교양원들은 영어 교육과 태권도 교육에서 본보기를 창조하여 전국의 애육원들이 일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성란 원장 선생님은 이른을 가까이 하는 나이이지만 오늘도 원아들의 어머니 선생님이 되어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교양 사업에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2023년, 2024년 유럽 남자농구 연맹전 11단계 경기 중에서 일부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트바의 잘기리스 가우나스 팀과 이탈리아의 올림피아 밀라노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1회전과 2회전에서 두 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득점 차이를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4회전에 들어와서부터 잘기리스 가우나스 팀이 던져넣기 성공률을 높이면서 연속 점수를 올려나갔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잘기리스 가우나수 팀이 올림피아 밀라노 팀을 83대 70으로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이스파냐의 FC 바르셀로나 팀과 프랑스의 아스벨 빌레르반 팀 사이 경기입니다. 경기는 FC 바르셀로나 팀이 번거지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1회전부터 FC 바르셀로나 팀은 먼거리 던져놓기를 위주로 하는 공격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한편 아스벨 빌레르반 팀도 대인 방어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공격으로 나왔습니다. 치열하게 진행된 이 경기에서는 FC 바르셀로나 팀이 101대 92로 아스벨 빌레르반 팀을 이겼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된 2023년-2024년 국제자전거연맹 세계컵 전야 횡단 자전거 경기대회 6단계 경기 소식입니다. 먼저 여자 경기입니다. 지금 제일 앞서 달리는 선수는 세계 선수권 보유자인 네덜란드의 루신다 브란드 선수입니다. 여자 경기에서는 네덜란드의 루신다 브란드 선수가 1등을 해서 우승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자 경기입니다. 전야 횡단 자전거 경기는 경기 구간의 지형 조건이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육체적 준비가 특별히 좋을 뿐 아니라 높은 인내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자 경기에서는 벨기크의 엘리 이제르비트 선수가 제일 먼저 결승선에 들어섰습니다. 다음은 2023년, 2024년 도이칠란드 일부리 축구연맹전 중에서 슈투트가르트 팀과 웨르데르 브레멘 팀 사이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17분경
슈투트가르트 팀의 26번 선수가 첫 득점을 했습니다. 경기 시간 75분경 위르데르 브레멘 팀 선수의 손다치기 반칙으로 슈투트가르트 팀이 또다시 득점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슈투트가르트 팀의 9번 선수가 11m 볼차기를 성공해서 경기 성적은 2대0이 됐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득점이 나지 않아 이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슈투트가르트 팀이 위르데르 브레멘 팀을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호펜하임 팀과 보루시아 멘센글라드바우 팀 사이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 58분경 보루시아 멘센글라드바우 팀의 14번 선수가 11m 볼차기를 성공해서 첫 득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분 후 공격마당 왼쪽에서 넘겨차기한 공을 호펜하임 팀의 10번 선수가 머리받기로 득점해서 동점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시간 80분경 보루시아 멘센글라드바우 팀이 선수들 호상간 제일밀락으로 또다시 득점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보루시아 멘센글라드바우 팀이 호펜하임 팀을 2대1로 이겼습니다. 다음은 2023년, 2024년 네덜란드 일부리 축구 연맹전 페이에노르드 팀과 PSV 에인더벤 팀 사이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 64분경 공격을 강화하던 PSV 에인더벤 팀에서 34번 선수가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3분 만에 PSV 에인더벤 팀에서 18번 선수가 후속차기에 의한 몰이받기로 또다시 득점했습니다. 경기 시간 80분경 페이에노르드 팀의 29번 선수가 강하게 찬 공이 득점돼서 한 점을 회복했습니다. 그 후 페이에노르드 팀의 절호의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PSV 에인더벤 팀이 페이에노르드 팀을 2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이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은 존반쪽 지역에서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3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비교적 추운 날씨가 지속됐지만 4일부터 점차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날씨가 매우 푸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륙을 위주로 눈이 자주 내렸다고는 하지만 전국 평균 강수량은 2.3mm로서 이 평년 강수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5일까지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16일부터는 평년보다 낮아져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해당한 사전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서 아주 높았는데 평년보다는 13도, 어제보다는 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9도, 어제보다는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황해남도와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 그리고 남포시, 개성시,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약간의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약한 초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비와 눈이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고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밤에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16도 정도겠으며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문촌 지방으로서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는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점차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눈이 내리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와 눈이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점차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는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까지는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안개가 낀 후 오후부터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는 안개가 끼고 오후부터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선 북서풍이, 강원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선 북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고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일과 12일에는 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남부와 강원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겨울철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북부 내륙과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부문과 도시경영 부문, 교통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설과 많은 비와 눈,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3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가의 여러 지역에서 저기압의 영향, 동반적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3일에 평년보다 낮겠으며 그 밖의 날들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